올라오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5월 26일 현재 시간 4시 37분이죠 목요일입니다. 내일이면은 나스닥 주봉이 또 완성이 되는데, 일단 어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나스닥은 1.5% 정도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나스닥 선물도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요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된 이후에 요 박스를 그리고 있죠. 나스닥 선물도. 근데 이 박스 12,000 한 80 정도, 대략적으로 이 12,000 라인을 좀 뚫어주게 되면은 요 다음 박스에서 이제 놀면서 추세를 좀 돌리는 변곡점이 지금일 수가 있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 다음 주, 다다음 주 우리가 6월을 맞이하게 되면은 아마 이 5월달 작년 11월부터 있었던 이 큰 폭의 하락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이 6월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큰 대규모 반등은 물론 나오면 좋겠지만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는데, 일단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터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이 나왔던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저점 매수 구간으로 우리가 잡을만 하다. 그래서 나스닥도 일단은 양봉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좀 방향을 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어제 보시면 테슬라가 또 4.8% 정도 좀 큰 폭으로 올라줬죠. 대형주들 중에서는 엔비디아 다음으로 큰 폭으로 좀 올라줬는데, 자 보시는 게 테슬라의 주봉입니다. 주봉상으로도 이 테슬라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많이 빠졌는데, 지금 이 라인 자체는 이 600달러 근처의 라인 자체는 상당히 강력한 매물 라인이고 최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여기서 다시 1200불까지 가는 건 좀 힘들 수 있어도 떨어진 거의 절반 정도, 약 한 900달러 정도까지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도 빠지고 이 정도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도 빠지고 이 정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빠지고 이 정도의 반등, 약 900불 정도까지의 테슬라가 반등이 가능한 지점까지 지금 떨어졌다. 지금 거의 이 테슬라의 기술력이나 전기차 시장의 앞으로 성장성,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향후 비전, 그리고 앞으로 나올 뭐 사이버 트럭부터 해서 그런 전기차의 시대가 바야흐로 도래를 할 건데, 이 테슬라가 이 정도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일단 기술적 반등도 가능한 자리에다가 또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 그 다음에 트위터의 인수도 지금 추진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테슬라나 비트코인, 일론 머스크, 사실 이쪽 기술주들은 어느 정도 좀 같이 묶여 있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어느 정도 반등을 쳐주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상당히 좀 크게 반등을 쳐줄 수도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관계는 엮여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가 올라준 거는 좀 반가운 소식이고, 해외 차트로 이렇게 비트코인을 쭉 놓고 보면은 뭐 여전히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은 최근에 좀 의미 있는 아랫꼬리들, 요런 거 지금도 아랫꼬리 지금 달렸죠. 자 요런 아랫꼬리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푹 찍으면서 숏을 일단 롱이죠. 롱을 일단 청산을 시키고 바로 말아 올리는 이런 매수세가 아랫꼬리를 통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푹 내려 찍었지만은 바로 말아 올렸죠. 그래서 이런 무빙 자체가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서서히 상승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이 라인만 어느 정도 좀 이런 식으로 채워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요 팡 뚫을 때 힘이 상당히 강력하게 붙을 수 있습니다. 요 라인을 뚫을 때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라인은 직전에 계속 깨지 못했던 라인이고, 크게 여기서 한번 지지직거리면서 여기서 이제 거래가 돌았던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를 맞고 못 뚫었던 자리인데 여기를 뚫는다. 31.5 라인이죠. 이 31.5K 31,500달러만 뚫어주는 순간 여기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반발력으로 인해서 40K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비트코인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여전히 지금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이번 주 금요일 옵션 만기일인데 보시면 맥스페인 프라이스가 34,000입니다. 34,000. 자, 이 맥스페인 프라이스는 이제 최대 고통 구간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이 가격대에 수렴하는 성향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물론 빗나간 적도 최근에는 몇 번 있었지만은 34,000달러라는 수치는 이제 내일 오후죠. 27일 오후 5시 만기되는 약 2.1조 원 정도의 선물 옵션이 치열하게 지금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뭐 롱, 숏 다 걸려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 34,000 부근에서 어느 쪽도 수익을 좀 크게 볼 수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맥스페인 구간에 수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34K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올려주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요 라인이거든요. 내일 5시까지 요 34K까지 한번 올려 쳐줄 수 있는지, 그러려면 오늘 나스닥 무빙과 오늘 비트코인 저녁 22시 반에서의 무빙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 쳐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스 뚫는 순간 매수세가 강하게 붙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와서 조정받으면서 5시쯤에 여기 가격 맞추고 그 다음에 살살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1.5% 정도 상승을 친 이유도 어느 정도 이제 최악의 시기는 지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맨날 아는 내용 0.5bp씩 올리고, 그러다가 지금 6, 7월 올리고 9월 달에는 제로 금리로 일단 고정, 금리 고정에 대한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연준이 드러낸 매파적 성향보다 더 매파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상태고, 새로운 내용도 없었고 맨날 아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좀 강세가 좀 나왔고 테슬라도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비트코인 JP모건에서는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38,000달러라고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JP모건에서. 그리고 부동산을 능가할 만한 대체 자산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내일의 가격에만 우리가 1위 1비 할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고 비트코인을 들어갔을 때 그 수익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JP모건에서도 암호화폐 등 비트코인이 부동산을 능가하는 대체 자산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했고, 지난달 암호화폐 시장 조정은 지난 1월에서 2월 데이터로 볼 때 바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38,000달러면은 여기죠, 여기. 자, 요 라인까지가 일단은 적정 가격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렇게 가면 뭐 여기서 머물까요? 일단 바닥을 찍고 추세를 돌린다라는 거는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우상향한다라는 거죠. 막 이렇게 가면 물론 좋겠지만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국제 경제 상황상 이거는 보기 힘들어도 어느 정도 올려치고 서서히 올라가는 그림, 요런 거 코로나 이후에도 이렇게 서서히 갔습니다. 요런 식의 그림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알트들은 더 펌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투자은행 JP모건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38,000달러라고 얘기한 것도,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8,000불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가격보다 28%는 더 앞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28% 가격이 올라가면요, 알트코인들은 50%, 100%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얼추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다 본전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본절에서 다 탈출하고 나면은 원래 더 올라가는 게 국룰이죠. 그리고 또 JP모건의 전략가들은 암호화폐가 다른 대체 투자 수단들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고, 뭐 글쎄요, 나스닥 또 그에 못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지금 한국 증시보다 하락폭이 더 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나스닥이나 이런 암호화폐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는 반등 여지 또한 더 크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기업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이나 마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원가가 올라가면 또 영향을 받고, 유가 올라가도 영향받고, 반도체 없어도 영향받고,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거에 비하면은 영향을 덜 받죠. 왜냐면 바로 이런 부동산적인 측면과 금과 같은 측면, 인플레 해지에 대한 측면도 있고 화폐로서의 기능도 있기 때문이고, 가장 중요한 희소성, 딱 2,100만 개밖에 없다라는 그런 엄청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주식들보다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JP모건에서도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비슷한 성격이다라는 거죠, 이 비트코인 성격 자체가.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집을 사놓고 1, 2년 내로 가격이 올라가네 안 올라가네 이런 얘기를 따지지는 않죠. 부동산은 여러분들 팔 생각을 기본적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한번 사면은. 근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 비트코인 고래들의 무빙을 우리가 봐도 사면은 안 팔죠. 대규모 그레이트 랠리가 나왔을 때나 좀 파는 거지. 그리고 그레이트 랠리 나와도 그 사람들이 물량을 100% 다 안 던집니다. 왜냐면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뒤에는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의 물량이 있어서 그레이트 랠리가 나와서 2억이 됐다라고 해도, 2억, 3억이 됐다라고 해도 절반 정도만 팔죠. 그 절반 또 홀딩이고, 절반 팔았다가 내려오면 또 사서 개수를 늘리는 전략이 바로 고래들, 비트코인에 거대한 물량을 주고 있는 고래들이 하는 전법이죠, 여러분들.
개미들이나 샀다 팔았다 단기 차익 매매 100만원 벌면은 좋았다 하는데 우리는 조금 거시적인 시간, 긴 안목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 어떻게 보면은 저공 비행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비트코인의 차트를 이렇게 쭉 보면은 뭐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쭉 지금 여기서 기고 있지만은 사실상 여기서는 떨어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크고, 올라갔을 때 전고를 뚫고 크게 올라갈 확률도 있죠. 근데 만약에 전저를 뚫고 크게 내려갈 확률에 대해서는 크지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업들의 물량,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대부분 여기에다 걸려 있어요. 지금 테슬라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마찬가지고, 채굴자들도 지금 채굴 하면서 거의 본전 수준에서 지금 채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악의 경우에 여기를 깨는 휩소, 개미 털기를 위해서 이 직전 저점 라인을 살짝 깨는 휩소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25K를 살짝 깨는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25를 살짝 깨고 이런 식의 말아올리는 무빙은 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하방으로 갔을 때 한계는 저는 24K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24,000달러. 그냥 여기서 한 파 더 빠져도 요 정도 찍고 요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이 위로는 또 천장이 없고 여기를 뚫게 되면은 사실상, 그리고 10년, 20년 뒤에 가격을 생각해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저공 비행의 끝은 둘 중 하나죠. 땅에 딱 착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계속 옆으로 기기만 할 수는 없죠. 근데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최소 15만 달러 타겟가로 해서 올라갈 수가 있다. 왜냐면 전고는 일단 뚫어야 되니까.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거는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전고 돌파를 위해서 간다라는 거고, 전고 69K죠. 69,000달러를 뚫어냈을 때는 그 다음에는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까지 가는 그레이트 랠리가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려가도 저는 하방 지지가 어느 정도 24K 정도에서는 최후의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이 튀어나오는 식의 무빙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떨어져도 24K, 올라가면 15만 달러,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자리다. 비트코인이 0으로 될 수 있나?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안 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래들이 그냥 물량 축적해두고 가격 떨어지든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집을 팔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이 지금은 좀 지지부진하고 있지만은 충분히 저는 빠르면은 아마 이번 주 주말,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빔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목금 중으로 빔 쏘고 주말에 이제 알트 한번 쏘고 다음 주부터 숨도 안 쉬는 상승 랠리가 좀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좀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지금의 나스닥 무빙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바닥권을 더 이상 깨려고 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지금 양봉을 띄워주면서 요 라인만 어느 정도 직전에 고점만 뚫어주게 되면은 서서히 이제 추세 반전을 노릴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동안에 더 많이 떨어졌고 하방에서 워낙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한 예를 들어서 5%가 올랐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10%씩 위로 쏘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런 구간에서처럼 이런 상승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뭐 지지부진한 움직임은 계속 되고는 있지만 시장에서 긍정적인 뉴스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나스닥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비트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도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요런 지점이나 요런 지점이나 요런 지점, 요 지점에서도 전부 양봉 마감으로 쳐주면서 아래 꼬리 마감을 쳐줬습니다. 지금도 꼬리가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양봉에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또 아랫꼬리로 거래량이 들어와 준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런 아랫꼬리 있죠? 아랫꼬리는 밑에서 말아 올릴 때 나오는 봉의 캔들의 형태입니다. 이거는 매수세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매수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시그널입니다. 거래량이 안 터졌으면은 무시를 할 수 있겠지만은 거래량이 지금 붙어줬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여기 3개 캔들보다 많은 양이고, 여기도 직전 그 라인보다 2배나 많은 거래량이고, 물론 내려 찍을 때도 거래량이 실리긴 했지만은 그거를 다 회복을 하는 거는, 이 내려 찍은 걸 다 회복을 했다라는 것은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안 깨고 있다는 거,
여기 왜 안 깹니까 지금? 여기 왜 안 깨냐면은 지금 보세요. 노란색으로 갈수록 지금 매수 걸어놓은 물량인데 엄청 진하죠. 이 구간에는 지금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그냥 싹 다 매수하려고 29.5 아래에서는 그 매수 주문을 엄청나게 지금 걸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공구리가 쳐져 있다는 거예요. 시멘트 바닥이 여기 쳐져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 입 벌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떨어뜨리면은 누구 좋으라고 여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매수벽이 아래에 좀 굉장히 강력하게 쳐 있다. 그리고 여기만 오면은 그냥 자동으로 매수 체결되게끔 그냥 주문 걸어놓고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진짜 제대로 된 상승 반등장을 한번 제대로 먹을 수가 있고, 그 반등의 크기는 요 하락의 크기가 컸던 만큼 반등의 크기도 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가 올라가는 거면은 떨어지기 직전 자리까지만 여기서 이제 올라가도 플러스 40%입니다. 플러스 40%. 이거 엄청난 상승률이거든요. 그러면 알트들은 플러스 80에서 100%짜리 이제 터지면서 순환매로 그것도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펌핑장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알트들은 지금 미리서부터 매수를 해놓는 매수세가 지금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봉 보시면은 지금 몸통 작은 걸로 저번 주 마감했고, 이번 주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양봉 마감 되거든요. 주봉상으로. 자, 주봉으로 양봉을 이런 최저점에서 마감시키는 거는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일 수 있고, 이 구간에서들처럼 반등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 떨어진 게 컸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도 쪼그라든 상황에서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코인베이스 상장까지 했죠. 샌드박스. 자, 그럼 샌드박스 지금 바닥권에서 여기서 좀 흔들어댄 다음에 죽이고 쌍바닥, 쓰리바닥 만든 다음에 여기서 여기만 뚫어주면 2,000원만 뚫어주면은 얘는 그 다음에 3,000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가. 괜히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괜히 지금 코인베이스가 바보도 아니고 이런 저가권 저점 구간에서 샌드박스 같은 근본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1등 기업을 갖다가 상장시킨다는 게 코인베이스의 노림수가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가를 보시면은 여기 최고점 찍었을 때 거의 이제 350달러? 357달러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67불, 67달러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날라갔습니다. 코인베이스 주가 자체가. 그러면 얘네들은 거래소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래소가 그리고 수수료 장사하는 곳인데 수수료를 돌리기 위해서는 코인을 펌핑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케팅 수단으로라도 펌핑을 시켜야 됩니다. 작년에 업비트가 누사이퍼 상장시키면서 10,000% 들어올렸듯이. 그런 거 한 번씩 나오면 이제 개미들 쭉쭉 들어오죠. 주식하던 개미들도 야, 이거 코인 해야겠다, 가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강력한 펌핑이 한두 개만 터져줘도 유입이 많이 되고, 신규 투자자 유입이 많이 되고, 특히나 지금 같은 구간에서 미국 주식 박살난 구간에서 이렇게 한 번씩 불꽃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코인베이스도 지금 플로우랑 샌드박스를, 코인베이스의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괜히 상장시킨 게 아니고, 얘네도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고 기업 경영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되고 그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5분의 1 토막 났으면 이 코인베이스 주가도 이런 식의 반전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 투자 펀드죠. 캐시우드가 이끄는 미국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약 10만 7천 주를 추가 매수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만큼 지금 이 코인베이스의 주가 자체도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비트코인의 가격도 지금 매력적이라는 거고, 다른 알트코인들의 가격대도 지금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코인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셀로 같은 코인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 셀로 어제 이렇게 돌린다.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보라, 플레이드, 네오, 셀로, 자, 요런 식의 무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자, 어제 1770여 원이었는데 지금 1885원까지 말씀드린 대로의 방향성이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제가 일요일날 올렸던 영상에서도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요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요런 형태로 바닥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떨어지기 직전 자리까지 올려줄 수 있다, 샌드박스를 말씀을 드렸었고, 자, 1760원이었죠 샌드박스. 일단 요 당시 가격 대비해서 그래도 지금 펌핑이 어느 정도 나왔고, 충분히 앞으로 코인베이스 펌핑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코인들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오른 코인들을 주로 상장하면서 설거지 치는 거래소가 아니냐 요런 오명을 지금 받고 있지만, 코인베이스는 지금 같은 시기에 샌드박스라든지 플로우를 상장시키게 되면은 펌핑이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샌드박스가 근본 있는 코인이고 지금 이렇게 떨어진 구간에서도 시가총액 2.3조, 근데 땅은 지금 계속 팔리고 마케팅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사람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게 되고 확장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샌드박스는 우리가 좀 길게 보고 가져가도 되는 코인이다, 이런 식으로 길게 봤을 때 4,000원까지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그 정도로 생각이 되고, 이제 코인베이스에서도 한번 펌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셀로 뭐 말씀드렸지만, 셀로도 보시면은 업비트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상장빔 이후에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쏘고 쐈죠. 이런 식으로 상장 빔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장 펌핑이라는 게 있는데,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했다, 이 샌드박스가. 그러면 충분히 이 샌드박스도 상장 펌핑을 우리가 좀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전 5시인데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뭐 셀로라든지 이런 과거 상장만큼의 펌핑은 지금 안 나왔고, 그리고 뭐 업비트 상장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 상장 펌핑이 일단은 나왔죠. 여기서 조금은 나왔지만은 충분히 앞으로 이 구간을 좀 바닥을 다진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샌드박스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디센트럴랜드나 엔진코인, 플레이드앱 같은 코인들도 좀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테조스 같은 코인들도 많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늘 보시면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올려놓고 지금 좀 빠지고는 있는데, 사실 바닥권에서 요런 무빙을 이제 몇 번 정도, 한 두세 번 정도는 이제 돌려주다가 요런 식으로 보통 이제 많이 가거든요. 여기 이제 뚫지 못했던 라인을 이제 뚫어낼 때 좀 크게 가는 무빙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그런 무빙이 나오려고 해도 비트가 먼저 쏴줘야 되는 것이죠. 비트가 이런 식으로 횡보를 쳐주면은 사실 이제 알트들도 뭐 비트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움직일 수는 없는데, 이렇게 푹푹 가끔씩 비트가 빠져주게 되면은 알트들은 사실 조금 더 빠질 수밖에는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올려놓고 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강세를 보여줬던 이제 위믹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상단 자리는 잘 지지는 해주고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위믹스는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전용 이제 위믹스 생태계 내에서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요 위믹스 달러, 요거를 이제 공식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다양한 게임과 서비스를 위한 거래 매개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USDC 및 법정 화폐 등 온체인, 오프체인 보안 자산을 100% 담보로 이제 발행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믹스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쨌거나 위믹스가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은 저는 보라코인도 충분히 위믹스를 따라서 갈 수가 있겠다. 주봉상으로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씩 우리가 들고 있으면은 위믹스를 따라가는 무빙이 충분히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은 지금 이더리움이 사실상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여기 저점을 지금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트들이 좀 더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사실 최근에 비트코인이 많이 빠질 때도 실질적으로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었던 작년 여름의 최저점 라인이죠. 요 라인 1700불을 안 깨주면서 버텨줬거든요. 비트코인은 여기를 이제 깨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있지만은,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 좀 지켜줬는데 지금 일단 꼬리까지 다 좀 먹으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요 라인을 지금 이탈을 하게 되면은, 지금 거의 임박을 했는데,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이거 직전 저점이죠. 1800불을 좀 깨는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비트를 흔들기 힘드니까 세력들이 이더리움을 좀 흔들면서 이더리움을 어느 정도 좀 흔들어 준 다음에 알트들을 좀 더 흔들기가 나온 다음에 올리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 비트 조정 이후에 나오는 이더리움의 조정 기간일 수도 있는 건데, 사실 모든 알트들의 대장이 또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지금 좀 더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가 굉장히 조금 이더리움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이더리움발 쇼크가 또 한 번 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구간에서도 여기서 크게 박은 이후에 꼬리 부분은 계속 좀 확인을 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꼬리를 굳이 확인하러 내려가는, 정확히 1800불 라인이죠. 1800불 라인을 굳이 확인을 좀 했다가 요 라인 자체를 어느 정도 좀 확인을 몇 번을 확인을 했다가 올라가는 무빙을 또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빨리 반등을 쳐줘야 되겠다. 그래야 알트들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라인, 지금 줄 거는 라인은 좀 지켜줘야 됩니다. 이더리움 1700불은 깨지게 되면 상당히 또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일단 1800을 안 가고 지금 구간에서 좀 센 반등이 나와주기를 바라야겠죠.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순간 조금 더 이더리움이 빠지는 모습, 좀 급격하게 좀 빠지고 있죠. 이더리움이 오늘 하루 거의 4.4%가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비트코인도 지금 1.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0.5%, 0.6% 정도 이제 김프가 막아주고는 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겁주기 무빙, 그러니까 JP모건에서 이제 이런 뉴스를 내보내고 나서 이제 38,000달러는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조금 차트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뭐 개인적인 롱 물량이 또 많이 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롱 물량을 한번 또 털어내면서 최근에도 이런 식의 쇼트 구간은 조금 몇 번 나왔었죠. 근데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은 좀 해줬다라는 측면. 근데 여기서 직전의 자리까지는 회복을 못 해줬죠. 회복을 못 해주고 지금 빠지는 거기 때문에 요 당시에도 회복을 못 해주니까 음봉 3개로 8시간 봉 기준으로 빠졌고, 보통 여기도 이제 8시간 봉 음봉 3개. 그랬을 때 여기 구간에서도 이제 음봉이 조그만 2개에서 3개 정도는 더 붙을 수 있다, 이런 구간처럼. 근데 그 이후에 또 롱이 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박스 하단까지 또 쳐주고 롱이 세게 터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조금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말아 올리면서 이때처럼 또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알트들이 조금 심하게 빠지고는 있는데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거고, 일단 역시나 방금 전에 있었던 낙폭 확대로 인해서 롱 물량이 좀 상당히 좀 청산이 어느 정도 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좀 빠른 형태의 이런 숏 구간, 빠른 형태의 조정이죠.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서 공포감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또 이번에도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박은 이후에 이런 식의 회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추세, 여기서부터 계속 지금 저점을 낮추는 이 추세가 있는데, 이 추세를 어느 정도 좀 돌파를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내린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추세를 좀 돌파를 해줬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제대로 된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도 비트코인 채굴은 가장 수익성이 좋은 에너지 사용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채굴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 국가며 적대적 규제가 없다면 계속해서 미국이 이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이 비트코인은 지금 단기적인 어떤 좀 하락 무빙, 이제 숏 무빙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좀 확인했었던,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거는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한 번 찍는다고 끝나질 않죠. 2번, 3번 갱신하고 4번, 5번, 6번을 찍고 여기 구간에서는 6번의 큰 고통의 구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완전히 죽는 것처럼 하다가 여기서 끊고 반전을 줬었는데, 이번에도 또 저런 형태의 무빙이 나올 수가 있겠다, 좀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상 이 구간이나 이 구간에서는 좀 편안하게 우상향을 해주면서 가는 패턴들이 좀 나와줬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건 다 페이크였고, 이런 큰 숏을 준비하기 위한 롱을 꼬신 다음에 다 죽여버리는 무빙이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반대적으로 이런 입장에서는 이제 숏을 꼬시는 거거든요. 숏을 이제 완전히 이제 하방으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꼬시다가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버리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런 구간에서 숏을 계속적으로 좀 꼬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위로 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좀 빠른 기간 내에 상승이 안 나와주는 것은 좀 안타깝지만, 이런 어떤 쐐기 형태죠, 하락 쐐기 형태의 차트를 좀 그려주다가 돌파를 하는 모습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상당히 고통스러운 구간인 거는 맞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면은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버틸 수가 있는데, 이런 하락 쐐기 채널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사실 이거를 예상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 이후에 이런 무빙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작년 여름처럼. 저는 아직도 우리가 조금 버텨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 수렴을 지금 요 삼각 수렴 자체를 채우고 나서 하방으로 떨어질 확률이 좀 높아지는 그림을 지금 어쨌거나 그리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안 빠지고 있는데도 비트 혼자서 저렇게 갑자기 빠진다라는 것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도 약 2달간의 하락 횡보 이후에 큰 랠리가 나왔듯이, 이 구간에서도 2달 정도는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지 않냐,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2달이면 언제 끝나냐. 이때까지 5월 9일에 빅쇼트가 터지면서 저점을 갱신을 했기 때문에 6월 9일, 7월 9일까지도 고통스러운 기간을 또 보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7월까지 걸릴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진 않고, 왜냐면 여기는 크게 떨어진 이후에 요거 하나 이제 횡보 구간이었잖아요. 근데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이 어쨌거나 있어줬기 때문에 여기서의 행보 자체는 저는 한 달 정도면은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6월 9일이거든요 한 달이면은. 이 큰 쇼트 나오고 나서 6월 9일 정도까지 고통을 주다가 이런 식의 여기를 채널을 하락 이제 천장을 뚫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다. 어쨌거나 이 하락 채널 자체를 뚫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라인 자체를. 그러려면은 밑으로 한번 내렸다가 추진력을 좀 얻고 위로 갈 수도 있겠죠, 작년 여름에 그랬듯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요 라인에서 항상 조금 강력한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나올 경우에는 여기 저점을 또 한번 위협했다가 갈 수도 있겠다. 일단 지금 무빙 자체는 굳이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하러 가는 그런 무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좀 더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빨리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꼬리 달았으면은 빨리 올려주는 무빙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은 또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더리움 자체도. 이미 저점을 위협을 지금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 저점이죠, 1800달러를 위협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1800달러를 깨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작년에 계속적으로 지지받았던 이 1700달러 뭐 100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이 라인마저 또 이제 하방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상 그 다음에 이제 1550 라인을 봐야 되는데, 결국엔 이 매물대 박스를 터치를 해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졌다가 이런 식의 무빙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작년처럼. 그래서 이더리움의 낙폭이 좀 쉽사리 좀 반등은 나와주지는 않고는 있는데,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이런 구간에 지금 근접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반등도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안 나오고 이 라인을 뚫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이 저점, 만약에 여기를 뚫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뺐다가 그 다음에 반등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래도 영상 시작할 때는 조금 분위기가 좋았었지만 찍는 와중에 갑자기 이더리움이 크게 빠지면서 현재 5% 정도 이더리움이 낙폭을 키우고 있거든요. 스태프는 15%가 빠지고 있네요. 근데 저는 어쨌거나 이런 변동성이죠.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이 변동성이 물론 위로 나오면은 좋겠지만은, 지금까지 차트가 보여줬던 패턴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위로 갔던 거를 더 크게 빼기 위한 상방의 무빙이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반대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아싸리 더 빼줘야 계속 옆으로 기기만 지금 며칠째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옆으로 기기만 하다가는 유동성의 확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로 가주면 좋은데 사실 이 구간에서도 쉽게 위로 안 갔거든요. 가는 척하다 더 빼고 결국에 저점을 이제 계속 확인하는 단계. 그러면 오히려 그냥 아싸리 아래로 세게 내려받고 위로 올려주면서 이제 찐반을 노리는 그런 구간을 위한 마지막 진통 구간이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은 지금 아래 꼬리를 어느 정도 좀 달아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28.87 찍고 지금 아래 꼬리 좀 달아주고 있죠. 과연 직전에 요때처럼 좀 상당한 세게 반등을 쳐올려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더리움도 지금 소폭 반등은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아 올릴 때 세게 말아 올려야 됩니다. 최소 떨어진 것까지는 여기까지는 바로 올려줘야 아 이거 휩싸였구나. 그 이후에 추세 전환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분위기가 안 좋지만 그래도 힘내시고 멘탈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먼 미래에서 지금 시간을 좀 돌아봤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지금의 시간도 좀 웃으면서 회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